7살 겨울이었다. 눈이 펑펑 내리던 날 학교에서 돌아온 나는 집안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눈치챘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부엌 탁자를 발로 차고 계셨다. 당신이 벌어온 돈이 뭐가 있다고 애들 입에 풀칠이나 제대로 하나. 아버지의 고함 소리에 엄마는 작아지셨다. 키가 150cm도 안 되는 엄마는 아버지 앞에서 더욱 작아 보였다. 엄마 손에는 막 깨진 그릇 조각들이 쥐어져 있었고 손에서 피가 흘렀다. 여보, 조금만 참아요. 제가 내일 공장 일자리 알아볼게요. 공장 쪽팔리게. 내 처가 공장에 다니는 꼴을 누가 봐. 그날 밤 나는 엄마가 부엌 찬장 뒤에 숨겨둔 깡통을 발견했다. 엄마는 낡은 회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그 스웨터는 엄마가 결혼할 때부터 입던 거라고 했다. 소매 끝은 해지고 곳곳에 기운 자국이 있었다. 엄마의 등은 조금 굽어 있었다. 아직 30대였지만 평생 무거운 것을 지고 나르느라 등이 굽기 시작한 것이다. 조심스럽게 깡통을 열어보니 1,0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들이 가득했다. 나중에 알았다. 엄마는 아버지 몰래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채소 다듬는 일을 하셨다. 얼어붙은 손으로 무와 배추를 다듬으며 모은 돈이었다. 엄마는 머리를 한 번도 자르지 않으셨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를 늘 뒷목에 동글게 틀어 올리셨다. 하지만 그 머리는 윤기가 없었다. 파마나 염색은 꿈도 못 꿨고 샴푸 대신 비누로 감으셨다. 엄마, 머리 좀 잘라. 요즘은 다들 짧은 머리야. 미연아, 엄마는 이게 편해. 그리고 미용실 가면 돈 들잖아. 엄마의 얼굴에는 주름이 많았다. 특히 눈가와 입가주름이 깊었다. 37의 나이에 40 후반처럼 보였다. 햇볕에 그을리고 고된 일에 시달리고 근심에 잠 못 이루며 생긴 주름들이었다. 그래도 엄마는 웃을 때면 예뻤다. 좁쌀 같은 눈이 초승달처럼 휘었고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때만큼은 20살 새댁 같았다. 중학교 1학년 내 생일이었다. 친구들은 생일 파티에 피자와 케이크를 먹는다고 자랑했지만 우리 집에서 그런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날도 아버지는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셨다. 생일이면 뭐해? 돈이나 벌어와. 엄마를 향해 소주병을 집어던지셨다. 병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엄마는 재빨리 몸을 피했다. 그러다 넘어지면서 얇은 정강이를 탁자 모서리에 부딪혔다. 악! 하는 소리와 함께 엄마가 쓰러지셨다. 엄마의 다리는 너무 말라서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다. 몸무게가 45kg도 안 됐을 것이다. 나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미연아, 생일 축하해. 엄마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다. 엄마의 손톱은 까맣게 때가 끼어 있었다. 아무리 씻어도 폐지를 만지고 채소를 다듬고 걸레질을 하다 보니 손톱 밑이 까매지는 것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 10,000원짜리 3장이 들어있었다. 엄마가 몇 달 모았어. 내일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어. 엄마가 못 해줘서 미안해. 엄마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엄마의 눈은 작았다. 쌍꺼풀 없는 외꺼풀에 눈매는 처졌다. 그래도 그 눈은 언제나 나를 걱정으로 가득 차서 바라보았다. 싫어. 이런 거 필요 없어. 엄마도 싫고 아빠도 싫어. 나는 봉투를 던져버렸다. 엄마는 허리를 구부려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었다. 굽은 등이 더욱 굽어 보였다. 엄마는 말없이 나갔다. 그날 밤 문틈으로 엄마가 부엌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고등학교 2학년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엄마 옷장을 열어보았다. 옷이 겨우 4벌 있었다. 회색 스웨터, 남색 티셔츠, 검은색 바지 2벌. 그게 전부였다. 나는 엄마가 늘 같은 옷만 입고 계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밖에 없었던 것이다. 속옷도 낡아서 고무줄이 늘어나 있었고 양말은 구멍이 나 있었다. 엄마의 신발은 더 가관이었다. 10년도 더 된 운동화 한 켤레와 슬리퍼 한 켤레. 운동화는 밑창이 닳아 구멍이 났고 비 오는 날이면 물이 스며들었다. 그래도 엄마는 새 신발을 사지 않았다. 엄마, 신발 좀 새로 사. 저거 신으면 발 아프잖아. 미연아, 엄마는 이게 편해. 발에 잘 맞는단 말이야. 엄마의 발. 나는 여름에 엄마 발을 본 적이 있다. 발 뒤꿈치는 갈라지고 거칠었으며 발가락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발톱은 제대로 깎지 못해 울퉁불퉁했다. 고등학교 3학년 졸업식 날이었다. 친구들 부모님은 정장을 차려입고 오셨지만 엄마는 그 낡은 남색 티셔츠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오셨다. 머리는 여전히 뒷목에 틀어 올리셨고 10년 된 운동화를 신고 계셨다. 엄마의 얼굴은 더 늙어 보였다. 이마의 주름이 더 깊어졌고 볼은 푹 꺼져 있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는 거칠고 칙칙했다. 친구 엄마들은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렸지만 우리 엄마는 맨 얼굴에 땀 냄새가 났다. 나는 친구들 눈치가 보여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일찍 가. 나 친구들이랑 사진 찍어야 해. 엄마는 작은 키에 굽은 등으로 터벅터벅 걸어 나가셨다. 뒷모습이 너무 초라했다. 그런데 교실을 정리하다가 내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고 쪽지가 있었다. 미연아, 대학 입학금에 보태 쓰렴. 엄마가 2년 동안 모았어. 우리 딸 대학생 되는 거 축하해. 엄마가. 쪽지의 글씨는 삐뚤빠뚤했다. 엄마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셔서 글씨가 서툴렀다.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쓴 흔적이 보였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엄마를 봤다. 엄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다. 작은 키에 말랐지만 그 작은 몸으로 온 집안일을 도맡아 하셨다. 무거운 쌀독을 들고 김장독을 나르고 빨래를 널고. 엄마, 이 돈 어떻게 모았어? 엄마는 태연하게 대답하셨다. 그냥 조금씩 모았지 뭐. 엄마의 손은 그 사이 더 거칠어져 있었다. 나중에 이웃 아주머니한테 들었다. 엄마는 2년 동안 새벽 3시에 일어나 폐지를 주우셨다고. 아버지가 알면 화낼까봐, 동네 사람들 눈치 볼까봐 어둠 속에서 혼자 리어카를 끌며 폐지를 모으셨다고. 한겨울에도 여름 폭염에도 그 작은 몸으로. 25 나는 결혼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시어머니는 달랐다. 결혼식 날 엄마는 처음으로 퍼머를 하고 오셨다. 싸구려 미용실에서 5,000원 주고 한 파마였지만 엄마는 어색해 하시면서도 기뻐하셨다. 분홍색 한복을 빌려 입으셨는데 한복이 엄마 몸에 헐렁했다. 너무 마르셔서. 그날 사진을 보면 엄마는 웃고 계시지만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 보인다. 손은 한복 소매 안에 숨기셨지만 사진 한 장에 엄마 손이 찍혔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 분홍색 한복과 너무 대조적이었다. 시집살이는 생각보다 혹독했다. 아침 6시까지 밥상 차려야지. 그것도 못해? 너희 친정이 얼마나 가난했으면 이것도 모르나? 빨래는 왜 이렇게 해? 다시 해. 매일매일이 전쟁이었다. 임신 8개월이었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내 배를 보며 말했다. 딸이면 어쩌려고 그래?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만 낳았는데. 그날 밤 나는 엄마에게 전화했다. 울면서 하소연하는 나에게
엄마는 조용히 말했다. 미연아, 엄마도 그랬어. 너희 아빠가 술 먹고 때리고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그래도 견뎠어. 너 때문에 미연아, 조금만 더 참아. 아기 나오면 다 달라질 거야.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숨소리가 들렸다. 거칠고 힘든 숨소리. 엄마도 지쳐 있었다. 엄마는 왜 이혼 안 했어? 왜 그렇게 살았어?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한숨이 들렸다. 엄마가 못 배웠잖아.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래도 너만은 배불리 먹이고 학교 보내고 싶었어.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28, 나는 첫 직장을 구했다. 회사 격리로 들어갔다. 처음 월급을 받던 날 나는 백화점으로 달려갔다. 엄마한테 옷을 사드려야지. 평생 내 버레옷만 돌려 입으신 엄마. 회색 스웨터, 남색 티셔츠, 검은색 바지. 이제는 내가 엄마한테 새 옷을 사드릴 수 있었다. 나는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옷을 골랐다.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니트, 깔끔한 검은색 블라우스, 편해 보이는 바지. 가격표를 보니 30만 원이 넘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포장까지 예쁘게 해서 집으로 갔다. 엄마, 선물이야. 나는 신이 나서 옷을 보여드렸다. 엄마는 옷을 만져보시더니 얼굴이 굳었다. 미연아, 이거 얼마야? 그냥 받아 엄마한테 주는 거야. 평생 낡은 옷만 입으셨잖아. 아니야. 이거 비싼 거야. 백화점 옷이지. 가져가서 환불해. 엄마, 내가 번 돈으로 산 거야. 그냥 받아.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다. 미연아, 엄마는 괜찮아. 이 옷들 아껴서. 너 아기 나오면 아기 옷 사. 엄마는 이미 있는 옷으로 충분해. 그리고 엄마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셨다. 엄마가 이런 좋은 옷 입으면 어울리지도 않아. 엄마 피부가 거칠고 몸도 이상하게 생겨서 이런 옷은 예쁜 사람들이 입어야 해. 엄마, 가져가. 환불해서 내 저축 좀 해. 애 낳으면 돈 들어. 결국 나는 옷을 들고 돌아갔다. 환불하지는 않고 옷장에 넣어뒀다. 나중에 다시 드려야지. 32살 나는 다시 시도했다. 이번에는 작전을 바꿨다. 비싼 옷이 아니라 실용적인 옷을 사기로 했다. 시장에 가서 따뜻한 패딩 점퍼를 샀다. 10만 원짜리. 엄마가 평소 입던 스타일과 비슷한 검은색으로. 그리고 튼튼한 운동화도 샀다. 엄마, 이거 받아. 겨울에 춥잖아. 그 낡은 점퍼 말고 이거 입어. 엄마는 패딩을 만져보시더니 또 고개를 저으셨다. 미연아, 엄마 점퍼 있어. 아직 멀쩡해. 엄마, 그거 15년 됐어. 솜도 다 빠지고 지퍼도 고장났잖아. 그래도 입을만해. 속에 스웨터 껴 입으면 따뜻해. 이건 가져가. 아니면 내 시어머니 드려. 시어머니한테 잘 보여야지. 엄마, 엄마는 웃으며 말했다. 미연아, 엄마 마음은 고마운데 엄마는 정말 괜찮아. 이런 새 옷 입으면 아까워서 못 입어. 일할 때 더러워지고 찢어지잖아. 그냥 엄마는 편한 옷이 좋아. 나는 또 옷을 들고 돌아갔다. 이번에는 환불하고 통장에 넣어뒀다. 나중에 꼭 드려야지. 엄마가 안 받으시면 몰래 옷장에 넣어놔야지. 그런데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다. 36살. 엄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상에 누워 계신 엄마를 보고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엄마는 앙상하게 말라 있었다. 병원 가운을 입은 엄마의 몸은 뼈만 남은 것 같았다. 팔뚝은 내 손목만큼 가늘었다. 엄마의 얼굴은 핏기가 없이 창백했다.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고
눈은 푹 꺼져 있었다. 광대뼈가 튀어나와 보였다. 뒷목에 묶은 머리는 흰머리가 반 이상이었다. 58살 엄마는 이른처럼 보였다. 위암 3기입니다.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세상이 무너졌다. 엄마의 손을 잡았다. 뼈만 남은 손. 손등에는 주사 바늘 자국이 여러 개 있었다. 혈관이 가늘어서 주사를 여러 번 놓았다고 했다. 그때 나는 병원 가운을 입은 엄마를 보며 생각했다. 평생 낡은 옷만 입으셨는데 마지막으로 입는 옷이 병원 가운이구나. 가슴이 무너졌다. 엄마, 괜찮아? 미연아. 엄마 괜찮아. 엄마는 미소 지으려 애썼지만 말라붙은 입술이 떨렸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항암 후 엄마의 허리까지 내려오던 긴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다. 베개에, 옷에, 바닥에 엄마의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었다. 미연아. 엄마 머리 좀 밀어줄래?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바리깡을 들었다. 위잉하는 소리와 함께 엄마의 머리 가닥이 바닥에 떨어졌다. 엄마의 두피가 드러났다. 머리를 밀고 나니 엄마는 더 작아 보였다. 이제 시원하다. 이거 오히려 좋네. 엄마는 웃었지만 거울을 보는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항암 부작용으로 엄마는 계속 토하셨다. 먹는 것마다 토했다. 몸무게는 45kg에서 38kg으로 떨어졌다. 키 150cm도 안 되는 몸에 38kg. 엄마는 앙상한 뼈만 남았다. 엄마의 피부는 검게 변했다. 항암제 부작용이었다. 원래도 햇볕에 그을려 거뭇거뭇했던 피부가 더 검어졌다. 손발톱도 검게 변했다. 병실 침대에 누워 계신 엄마를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다. 대머리에 앙상하게 마른 몸, 검어진 피부, 푹 꺼진 눈, 갈라진 입술. 그런데 엄마는 여전히 그 낡은 회색 스웨터를 입고 싶어 하셨다. 미연아, 집에서 엄마 스웨터 좀 가져와 줄래? 병원 가운 입으니까 춥고 불편해. 엄마, 병원에서 입는 거예요. 새 옷 사드릴게요. 아니야. 엄마 스웨터가 편해 익숙해서. 나는 집에 가서 엄마의 회색 스웨터를 가져왔다. 25년을 입으신 그 스웨터. 소매 끝은 해지고 곳곳에 기운 자국이 있는 그 스웨터. 엄마는 그 스웨터를 입고 환하게 웃으셨다. 역시 이게 제일 편하네. 나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통곡했다. 백화점에서 산 30만 원짜리 옷은 옷장에 그대로 걸려 있었다. 시장에서 산 패딩도 비닐에 쌓여 있었다. 통장에 넣어둔 옷값도 그대로 있었다. 왜 그때 강제로라도 입혀드리지 않았을까? 왜 엄마가 괜찮다고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을까? 왜 한 번이라도 새 옷을 입은 엄마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지 못했을까? 엄마는 평생 내 벌의 낡은 옷만 입으시고 마지막에는 병원 가운과 25년 된 스웨터를 입고 계셨다. 엄마가 돌아가신 날 나는 장례식장 준비를 했다. 수의를 입히는데 나는 장례 지도사님께 부탁했다. 저기 엄마 옷이 있는데요. 그걸 입혀드리면 안 될까요? 나는 집에서 가져온 새 옷을 꺼냈다. 백화점에서 산 베이지색 니트와 검은색 블라우스. 한 번도 입지 않은 택이 그대로 달린 옷. 물론입니다. 유족분이 준비하신 옷으로 입혀드릴 수 있습니다. 장례 지도사님은 친절하게 대답하셨다. 그렇게 엄마는 평생 처음으로 새 옷을 입으셨다. 백화점 옷을, 값비싼 옷을. 하지만 엄마는 그걸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셨다. 입관하는 날 관 속에 누워 계신 엄마를 봤다. 베이지색 니트를 입은 엄마. 화장을 해서 얼굴빛이 좀 나아 보이는 엄마. 엄마 옷 예쁘죠? 엄마한테 사드린 거예요. 미안해요, 늦어서.
나는 관 앞에 엎드려 울었다. 평생 새 옷 한 번 안 입으시고 저 때문에 엄마가 낡은 옷만 입으시고 미안해요. 엄마. 결국 엄마가 새 옷을 입은 건 돌아가신 후였다. 엄마는 그 옷을 보지도 못하고 거울에 비춰보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셨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후 나는 엄마 방을 정리했다. 엄마의 낡은 옷들을 만지며 울었다. 회색 스웨터, 남색 티셔츠, 검은색 바지 모두 해지고 낡았지만 엄마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옷들을 버릴 수가 없었다. 특히 회색 스웨터 25년간 엄마가 입으신 마지막까지 병원에서 입고 싶어 하셨던 그 스웨터를 서랍장 제일 아래에서 빨간 봉투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봉투 안에는 편지 한 통과 통장 하나, 그리고 낡은 수첩이 들어있었다. 먼저 수첩을 펼쳤다. 거기에는 날짜와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삐뚤빠뚤한 글씨로 1995년 3월 2일 폐지 3,000원 미연이 공책 살돈. 1995년 7월 15일 새벽 시장일 15,000원. 미연이 생일 용돈. 1998년 11월 20일 폐지 5,000원 미연이 대학 입학금. 2003년 2월 14일 식당 설거지 2만원 미연이 결혼 축의금. 2010년 9월 3일 폐지 4,000원 미연이가 옷 사준다는데 안 받음. 나중에 미연이 애기 옷 사줘야지. 2013년 1월 12일 시장일 8,000원. 딸이 또 옷 사준다는데 안 받음. 미안해.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는 내가 사드리려던 옷값까지 기록하고 계셨다. 그리고 그 돈을 내 아기를 위해 아껴두셨던 것이다. 통장을 확인했다. 잔액 3,200만 원. 가입 날짜를 보니 내가 태어난 해였다. 엄마는 내가 태어난 그날부터 30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어떤 달은 5만 원이라도 꼬박꼬박 넣으셨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편지를 펼쳤다. 역시 삐뚤빠뚤한 글씨였다. 사랑하는 내 딸 미연이에게. 엄마 편지 읽고 있니? 엄마가 이 편지 쓸 때는 많이 아플 때인 것 같구나. 손이 떨려서 글씨를 더 못 썼네. 미연아, 엄마가 미안해. 좋은 엄마 못 되어서. 예쁜 옷도 못 사주고 맛있는 거 많이 못 해주고 여행도 못 데려가고. 엄마 손 기억나니? 거칠고 못생긴 손. 내가 어렸을 때 엄마 손 잡기 싫어했잖아. 친구들 엄마 손은 부드럽고 예쁜데 엄마 손은 거칠다고. 그때 엄마 많이 속상했어. 엄마도 부드러운 손을 갖고 싶었는데 미안해. 엄마가 작고 못생겨서. 미안해. 내가 중학교 때 졸업식에 엄마 오지 말라고 했을 때 엄마 마음이 많이 아팠어. 그래도 이해해. 엄마가 창피했을 거야. 다른 엄마들은 예쁘고 키도 크고 옷도 멋있게 입고 오는데 엄마는 작고 늙어 보이고 낡은 옷만 입었으니까. 미연아, 너 엄마한테 옷 사주려고 했던 거 엄마는 다 알아. 백화점 옷 패딩. 엄마는 기뻤어. 내 딸이 이렇게 컸구나. 엄마한테 옷도 사주려고 하는구나. 그것만으로 엄마는 행복했어. 근데 엄마는 정말 괜찮았어. 엄마한테는 그 낡은 옷들이 제일 편했어. 새 옷 입으면 아까워서 일도 못하고 자꾸 신경 쓰이고. 엄마는 익숙한 옷이 좋았어. 정말이야. 미안해. 내가 사준다는 옷을 안 받아서. 내 마음을 받아주지 못해서. 그래도 내 마음만으로 엄마는 충분히 행복했단다. 통장은 내가 쓰렴. 엄마가 평생 모은 거야. 원래 내 아이들 학비로 쓰라고 모은 건데 엄마가 손주들 못 봐서 아쉽구나. 미연아, 엄마 진짜 말하고 싶은 거 있어. 엄마는 내 아빠 원망 안 해. 그 사람도 힘들었어.
못 배우고 가난하고 그래서 술로 풀었던 거야. 엄마가 아빠 편지도 한 통 써뒀어. 장례 끝나면 아빠한테 전해줘. 그리고 미연아, 너도 시어머니 미워하지 마. 그분도 그렇게 살아온 거야. 며느리한테 받은 대로 며느리한테 하는 거지. 끊어줘. 너부터 끊어줘. 내 며느리한테는 다정하게 대해줘. 엄마가 이 세상 살면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 알아? 내가 태어났을 때야. 주름투성이 작은 손으로 엄마 손가락 꼭 쥐던 거. 그때 엄마는 생각했어. 아, 내가 이 아이 엄마구나. 이 아이를 지켜야 하는구나. 미연아. 엄마 작은 몸이지만 평생 너를 지키려고 애썼어. 엄마 힘이 약했지만 너를 안아주려고 했어. 엄마 손이 거칠었지만 너를 쓰다듬어 주려고 했어. 엄마가 죽어도 슬퍼하지 마. 엄마는 행복했으니까. 내 딸로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사랑한다. 내 딸 미연아. 너의 작고 못난 엄마가. PS 미연아, 너 엄마한테 옷 사주려고 모아둔 돈 있지? 그거로 내 옷 사. 예쁜 옷 많이 입어. 엄마는 못 입었지만 내 딸은 예쁜 옷 많이 입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엄마 소원이야.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나는 옷장으로 달려가 백화점 옷을 꺼냈다. 택이 그대로 달린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아니, 엄마가 단 한 번 입으셨다. 관 속에서 엄마, 미안해요. 미안해요. 나는 그 옷을 안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왜 그때 강제로라도 입혀드리지 않았을까? 왜 나중에를 믿었을까? 왜 엄마가 괜찮다고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을까? 엄마는 평생 내 벌에 낡은 옷만 입으시고 돌아가셨다. 나는 엄마에게 제대로 된 옷 한 벌 사드리지 못했다. 아니, 샀지만 입혀드리지 못했다. 그게 내가 평생 안고 갈 후회다. 장례식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아버지가 나를 찾아오셨다. 아버지는 많이 늙으셨다. 머리는 새하얗고 등은 굽었다.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다. 그런데 아버지의 주름은 엄마의 주름과 달랐다. 엄마의 주름이 걱정과 희생의 주름이었다면 아버지의 주름은 후회와 죄책감의 주름이었다. 미현아, 이거 아버지가 건넨 봉투 안에는 엄마가 쓴 또 다른 편지가 들어있었다. 역시 삐뚤빠뚤한 글씨로 여보, 나 먼저 가서 미안해. 당신 혼자 남겨서 미안하고. 나는 당신 원망 안 해. 당신도 힘들었잖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존심 상해서 술 먹었던 거. 나는 다 알아. 나는 당신이 좋았어. 21살 때 처음 당신 봤을 때 당신이 멋있어 보였어. 키 크고 어깨도 넓고. 나는 작고 못생겼는데 당신이 나를 선택해줬잖아. 결혼하고 힘들었지. 장인 장모가 도와주는 것도 없고 나는 집안일밖에 할 줄 모르고. 그래도 우리 행복했던 때도 있었잖아. 기억나? 딸 처음 낳았을 때 당신이 우리 딸 내 눈 닮아서 이쁘다고 했잖아. 나는 그게 제일 기뻤어. 미연이한테 잘해줘. 우리 딸 착해. 당신한테 함부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속은 여려 나처럼. 이제 당신 마음 편하게 살아. 술 좀 끊고 밥 잘 챙겨 먹고. 손주들도 자주 보고. 여보, 우리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그때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당신한테 잘해줄게. 당신 새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약속. 그리고 여보, 다음 생에는 나도 예쁜 옷 입고 싶어.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예쁜 아내가 되고 싶어. 이번 생에는 너무 못나서 미안했어. 당신을 사랑했어요.
작고 못생긴 당신의 아내가 아버지는 편지를 읽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60이 넘은 노인이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내가 죽였어. 내가 너희 엄마를 죽인 거야. 저렇게 작은 사람이, 저렇게 약한 사람이 나 때문에 새벽에 폐지 주우러 다니고 굶고 새 옷 한 번 못 입어보고 내가 아버지의 큰 손이 떨렸다. 엄마의 작은 손과 대조적이었던 그 큰 손이 지금 내 손에는 엄마가 남긴 통장이 있다. 나는 이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기로 했다. 대신 매달 10만 원씩 더 넣기로 했다.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내 딸에게 물려줄 것이다. 엄마의 사랑을, 엄마의 희생을. 내 딸은 올해 7살이다. 어제 딸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손 좋아, 부드러워. 나는 내 손을 봤다. 핸드크림을 바르고 네일을 한 부드러운 손. 엄마의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과는 너무 달랐다. 할머니, 손도 부드러웠어? 딸이 물었다. 딸은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아니, 할머니 손은 거칠었어. 아주 거칠었지. 그런데 말이야. 나는 딸을 안아 올렸다. 엄마가 나를 안아 올렸던 것처럼. 할머니 손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손이었어. 할머니는 작았지만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할머니는 어떤 옷을 입었어요? 딸이 물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차올랐다. 할머니는 회색 스웨터를 좋아하셨어. 낡았지만 할머니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옷이었어. 엄마도 회색 스웨터 입어봤어요? 응. 엄마가 할머니 스웨터를 가지고 있어. 가끔 그걸 안고 자. 딸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나는 옷장에서 엄마의 회색 스웨터를 꺼냈다. 25년을 입으신 병원에서 마지막까지 입고 싶어 하셨던 그 스웨터. 이게 할머니 옷이야. 딸은 조심스럽게 스웨터를 만졌다. 할머니 냄새 나요? 응. 할머니 냄새가 나. 그리고 나는 옷장 깊숙이 보관해둔 베이지색 니트를 꺼냈다. 택이 여전히 달린 엄마가 단 한 번 입으셨던 옷. 이것도 할머니 옷이에요? 응. 엄마가 할머니한테 사드렸던 옷이야. 근데 할머니는 한 번도 입지 못하셨어. 왜요? 엄마가 늦었거든.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입혀드렸어야 하는데. 나는 그 옷을 안고 딸에게 말했다. 딸아, 엄마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나중에 내가 크면 할머니한테 옷 사드리고 싶거든. 망설이지 마. 나중에를 믿지 마. 지금 당장 사드려. 할머니가 괜찮다고 해도 꼭 받아달라고 해. 알았지?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도 나는 엄마 사진 앞에 앉아 말한다. 10년 전 사진. 주름지고 그을린 얼굴에 작은 눈이 초승달처럼 휘며 웃고 있는 사진. 낡은 회색 스웨터를 입은 사진. 엄마, 내가 엄마 딸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했어. 다음 생에도 엄마 딸로 태어나고 싶어. 그때는 내가 엄마를 업을게. 엄마 손을 꼭 잡아줄게. 엄마가 원하는 옷 다 사줄게. 매일매일 새 옷 사줄게. 그리고 엄마, 미안해요. 엄마한테 제대로 된 옷 한 벌 사드리지 못해서. 엄마가 새 옷 입고 기뻐하는 모습 한 번 보지 못해서. 그게 제일 후회돼요. 사랑해요. 엄마. 봄바람이 창문을 흔든다. 어디선가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미연아. 엄마는 그냥 내가 행복하면 돼. 그것만으로 엄마는 행복해. 엄마는 내 마음만 받았어. 그것만으로 충분했어. 나도 사랑해. 내 딸 미연아. 책상 서랍에는 엄마의 것들이 들어있다. 삐뚤빠뚤한 글씨의 수첩, 낡은 회색 스웨터,
그리고 엄마가 평생 틀어 올리고 다니던 머리핀 하나. 그리고 한 번도 입지 못하신 베이지색 니트. 나는 그것들을 가끔 꺼내 만진다. 특히 회색 스웨터를. 해지고 낡았지만 엄마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만 같다. 그리고 매번 다짐한다. 내 딸에게는 꼭 새 옷을 입혀주겠다고. 내 딸이 나중에 나에게 옷을 사준다고 하면 꼭 받아주겠다고. 내 딸이 나에게 엄마한테 제대로 된 옷 한 벌 못 사드렸다는 후회를 남기지 않게 해주겠다고. 엄마, 우리 엄마. 작고 거칠고 못생겼지만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아름다웠던 우리 엄마. 평생 내 벌에 낡은 옷만 입으셨지만 그 어떤 드레스보다 아름다웠던 우리 엄마. 이제야 알아요. 엄마의 모든 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엄마의 괜찮아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도 편집하면서 많이 울었네요.